자,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처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북중러 3국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반미 연대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 김정은 위원장은 중러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달라진 북한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는데요.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계속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북중러 정상이 함께 막루에 서는 모습들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성대한 열병식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기사에 많이 나온 것처럼 반미 연대를 중국이 중심이 돼서 이제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다.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면서 말씀해 준 것처럼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것이 신냉전이 고착되는 거 아니냐,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고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북중러 3국 정상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여줌을 해가지고요. 중국은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경쟁이 있어서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그 이외에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미국에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이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또 우호적인 관계를 확인을 해줬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권한 이후에 처음으로 다자 무대에 데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다자 무대에 데뷔를 했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극진한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다자 무대에 데뷔하고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그러한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북중러 3국이 협력하는 것이 마냥 그냥 바라볼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중러 3국의 어떤 이러한 회동이 단기적일 것이고 그렇게 느슨한 어떤 협력 모습을 보인다는 부분이 어쨌든 우세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3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 북중러 3국 정상이 나란히 걸어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다 이런 의견이 많잖아요. 하지만 3국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의 관계를 3국이 모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하는 북중러 3국이 모여서 공통 의제를 나누고 뭔가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은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과는 별개로 상당히 어떤 외교 안보적으로 메시지를 강하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려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미국과의 전략적 경제에서 대응을 해야 돼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미국을 너무 지나치게 자극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어떤 서방 진영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어떤 진영을 만들고 이끌다 이런 모습이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미지라든지 메시지 관련은 충분히 있을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서방이 부과한 경제 제재가 해제가 돼야지만 러시아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국제적인 위상을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와의 협상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푸틴 대통령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되는 부분이 있었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어야지만 김정은이 꿈꾸는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색된 중러 관계를 개선해서 경제적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에 참석해서
통해서 또 북중 관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와 더불어서 과거에 2018년과 19년에 북미 어떤 그 대화가 있기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뭔가 뒷배를 마련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다각적인 포석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어쨌든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어떤 강하게 어떤 그 반미 연대를 갖다 상징할 수 있는 북중러 삼국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복잡한 국제 외교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짚어주신 건데 그러면 그런 삼국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시진핑 주석 옆에 있었고 세 명이서 같이 다니는 화면도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잖아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몸값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북한 내부의 경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절실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전승절 참석 초청을 받았을 때 중국이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손을 잡아주고 거기에 그 막루에 같이 올라가서 행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어떤 체면을 차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대가로서 뭔가 북한이 또 얻을 부분이 있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북중 경제 협력이라든지 인적 교류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활로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어떤 초청을 공식 초청을 받아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무대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다전 무대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정상 국가의 지도자라는 상징성을 국제 무대에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북한의 존재는 굉장히 약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맨 앞줄에 세워서 이제 같이 행진도 하고 행사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서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어떤 상징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일거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몸값이 상승한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국내에 보여준다면 우리 지도자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국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지도자구나 이런 국내 정치적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어려워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는 이때 체제를 갖다 정비하는 그런 그 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를 쥐고 다각적 목적에서 어떤 그 많은 것을 얻어가는 이번에 어떤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열병식에 과연 누가 동행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딸 김주의 모습이 베이징역에 그 전용 열차 내릴 때는 포착이 됐지만 열병식에는 함께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동행한 것에 대해서는 김주애가 차기 후계자로 보이는 그런 강력한 신호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김주애뿐만 아니라 아들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확실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수년간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공직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베이징을 방문할 때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하고 바로 뒤에서 이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한 그 권력 서열을 보여준 거거든요. 국제사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이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김주애가 있는 거구나.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애에 대한 존재감이 부각되는 국제사회에 부각되는 이러한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절제된 행보를 보이는 거죠. 이번 그 행사의 목적은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의 국제 무대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서 다자 무대에 데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초점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야지 딸에게 가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가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도 가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대하게 준비한 잔치인데 거기에 신스트라가 돼가지고 김주애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면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행사를 주최한 주최국 입장에서도 달갑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행보를 좀 자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그 행사를 지켜보면서 후계자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을 쌓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 상황들을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러 정상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라는 내용들 전해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떤 속내를 좀 갖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어떤 전쟁 참여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제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먼저 칭찬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사실 러시아의 영토인 크루스크가 침공을 당하면서 공격을 당하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상당히 곤욕을 겪었던 게 러시아의 그 현실이었거든요. 그런 교착 상태를 풀어준 것이 북한군의 참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는데 북한의 도움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지속적으로 전쟁에 파병해주고 전쟁 이후에 뭐 공병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도움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여전히 러시아에게 북한은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쟁이 총성이 이제 멈추고 나면 북러 관계가 좀 조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많은 빚을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감사하고 이제 서서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게 이제 빚을 갚을 이런 차례가 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파병 문제라든지 어떤 그 협력 문제 그리고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빚진 것을 갚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어떤 김정은 위원장을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미국에도 상당한 강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여전히 강하고 이거는 북미 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과 더불어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을 내려가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서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은 어제 열병식 끝나고 있었고 다만 북중 정상회담은 아직 직접적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공식 초청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양자 회담을 다자회의 계기로 갖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자회의 계기에 열리는 양자회담은 약식회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의제라든지 시간과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큰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한계는 없어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끌어안기 위해서 중국을 초청했지만 여전히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대국으로서 뭔가 모범적인 대국이 되고 싶은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불량 국가를 공식석상에 이제 불러들여서 함께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보여주고 정상회담을 크게 성대하게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그러면 또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위상도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랑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게 될까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얻고 싶은 거는 경제 협력이죠.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필수품을 중국으로 들여와야 될 겁니다.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근히 버텨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극심하지 않지만 평양을 벗어나면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 경제가 녹록하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단비가 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대신에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전통적으로 이제 북한에게 농산물이라든지 여타 필수품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북중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다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협력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의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국의 노동자를 파견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어떤 외화벌이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전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어떤 경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설적 80주년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체면을 세워줬으니까 그 대가로 상당한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얻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까지 좀 짚어봤는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정상회담이
앞서서 리셉션 그 장소에서 우리나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게 의장실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느냐. 곧 남북 메신저를 자처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가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좀 중재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그 속내를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가지고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러시아에게 있어서 한국은 그 북한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 국가입니다. 러시아가 뭔가 생존을 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극동 지방을 개발하는 그것이 필수적인데 그걸 할 수 있을 때 파트너 국가는 북한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 와중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돼 가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고 싶은 그러한 그 기대가 이제 그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는 이제 다시 부각되는 한반도 주변의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관계는 관리하고 향후에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리도 이제 러시아의 관계에 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원식 의장이 참관 전에 대기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눴다는 내용들이 전해지더라고요. 따로 동선을 분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뭐 동선을 굳이 분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북한에서 우리 한국 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또 적대적 두 국가를 주창하면서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특수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인사들과 만나는 것은 자신의 입장 그리고 어떤 그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뭐 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그 과거에 7 전에 뵀을 때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환담도 나누고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짧게 대답하면서 그 경색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열병식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좀 인상적입니다. 사실 그 열병식 전에는 뭐 북중러 밀착 걱정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시 주석의 열병식 연설 보고 나서는 중국과 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언급 안 해서 놀랐다 뭐 이런 말도 남겼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북중러 협력에 대해서 워싱턴 조회라든지 미국 여론에 있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그 북중러가 한미일 특히 이제 미국 주도의 또 국제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지도자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해 준 것이 그런 게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 북중러 지도자 잘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 군사적으로 미국 우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 뭐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비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지낸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어떤 그 반기를 드는 어떤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심기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강하게 내면서 이제 그 북중러 3국의 연대에 대해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사실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게 좀 더 서로가 공고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에이펙도 있을 예정이고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과도 만날 텐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어떤 그 회동이라든지 양자 관계를 선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이와 더불어서 중국과의 양자 관계
북한과의 양자관계, 러시아의 양자관계를 통해 가지고 북중러 협력을 이격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의 어떤 그 뒷배를 든든하게 지킨 토대 위에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 즉 양자 관계를 통해서 느슨한 북중러 협력을 어떤 그 고리를 어떤 그 괴리를 파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양자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과 미국, 일본 모두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삼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